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LG이노텍과 대덕전자 두 종목 다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밸류가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싼 방향으로만 시장에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고요, 비싸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과 그 축이 되기는 해요. 가격의 기준의 축은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축에 맞춰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밸류 외에도 다양한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주가의 가격 변동은 늘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이제 기판 섹터가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죠. 대덕전자는 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텍,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뭐 LG 이노텍까지도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을 마구마구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 과연 뭐 어떤 놈들이길래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나,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밸류만 보고 따지고 들어가더라도 밸류 플러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만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에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알아주지 못하면 결국에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럼 못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종목이라는 게 좋다라는 게 시장에 적당하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코스피 흐름만 놓고 보시더라도 우리가 작년 하반기 막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냅다 내리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며칠 정도가 바닥에서부터 조금 들어 올려주긴 했는데, 주가지수는 이 모양일지라도 이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어디선가는 나타나고요. 또 시장이 아무리 폭락장일지라도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그 악재로 인해서 수혜를 받거나 악재가 모멘텀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코로나 때도,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도 우리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등등 제약바이오가 한참 또 먼저 우선적으로 난리가 좀 났었죠. 이처럼 항상 어떠한 악재가 터졌을 때는 반사 수혜라든지 혹은 그 상황에 맞는 또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익이 취해질 것 같다라는 내용들로 또 시장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제대로 고개를 들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실적 전망치, 실적 추정치들이 대폭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너무나 지나친 원가 상승, 그 다음에 수요는 많아지지만 공급이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면서 대부분의 실적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고, 실제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컨센서스에 대폭 거의 못 미치는 종목들이 좀 은근히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20에서 25%는 못 미쳤는데 그 20에서 25% 못 미친 것 중에 절반 정도는 또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4분기고 연말이다 보니까 성과 상여금들 이런 것들 지급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 정도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감안하고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대덕전자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먼저 까놓고 좀 들어와서 간단하게만 먼저 좀 살펴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700억 수준이에요. 매출은 1조 원을 딱 커트라인으로 넘어줬는데 영업이익이 7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조 정도, 1조 2,700억 수준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1,300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껑충 뛰어줬고 올해 내년까지도 이 추세는 연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덕전자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심텍 같은 경우에도 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우상향이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 시장을 쌩까고 그냥 나몰라라 고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영업이익은 적자, 20년도에 897억 원, 21년도에 1600억, 22년도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단타수장 VIP 회원님들도 매수를 했던 이 종목 한 번씩은 또 여러분들이 이름을 꺼내고 싶었죠. 지금 서키트는 하셨을 텐데 코리아 서키트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134억 원대 이익이 21년도 850억 원, 그리고 22년도에
500억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그 시점에 맞춰서 폭발적인 이익이 언제 터지느냐, 바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오는 타이밍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2억 수준밖에 못 미쳤죠. 물론 투자도 좀 하고 일회성 비용들 좀 들고. 근데 3분기 때 358억 원까지 엄청나게 껑충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같이 매수 접근을 해가지고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 요때죠. 그래서 요때 우리가 딱 접근을 해서 100% 가까이 수익을 챙겼던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차례 강조를 드리고 수차례 또 뭐 자랑 아닌 자랑도 좀 했어요. 왜냐면 단타수영이 이렇게 재무적으로 까고 보고서 보고 와가지고 좋은 내용 전달하고, 아니 좋은 기업들이라고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데 진짜로 저 방에선 저렇게 수익이 나나 싶으실 거예요. 납니다. 많이 나고요. 심지어 좋은 종목이고 실적 주고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가 LG이노텍과 대덕전자에 대한 밸류를 계산하려고 들어왔지만 이런 종목들 밸류 계산하고 남만 줄 거예요? 아니 우리 회원님들부터 떠먹여 드려야지. 어디 44만원짜리 리딩을 받으면서 감히 수익률이 지금 여기다 공을 몇 개를 더 붙인 거예요. 그죠? 79%에 4,700만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여기 5천만원 익절한 분도 계시고요. 600만원, 400만원. 그죠? 이런 식으로 기판이 최근 들어서 기판 난리를 피우지만 죄송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시기에 저는 이 기판, 특히나 고부가 기판 쪽으로는 우리 BGA, 그쵸? BGA 기판 쪽으로는 당연히 지금 수요가 급증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마진율도 좋습니다. LG이노텍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지만 LG이노텍도 아직 지금 BGA 쪽으로는 매출 비중이 좀 적어요. 광학솔루션 파트가 좀 아직은 매출이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긴 한데 이쪽에서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점점 캐파를 더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서 여기서 안정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련을 해두면 광학솔루션 쪽이 뭐 애플이 또 앞으로 판매 비중이 어떻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또 치고 올라가는 만큼 애플의 점유율도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쪽 BGA 쪽에서 또 뒤에서 받쳐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해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LG 쪽에서도.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킷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챙겼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69%에 1100만원, 94%에 400만원, 76%, 79%, 그죠? 남들은 지금 살려고, 지금 더 가요? 더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뭐 먹을 구간은 있겠지만 좀 짧게 보셔야 돼요. 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는 우리는 좀 매도를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서킷 지금 더 가져가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 매수했던 건데 지금 3만원대 와 있죠. 근데 이 종목 사실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절대 못 옵니다.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13,000원, 14,000원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큰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에서 우리는 이거를 현금화해서 또 다른 엄청난 좋은 종목을 갖다가 너무 밑바닥에 쌀 때 그렇게 매수를 해두면 오히려 지금 코리아 서킷가 여기서 200%, 300%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금 싼 종목을 시장이 빠졌을 때 밑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100%, 200%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익절을 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해. 새로운 종목으로 또 100%대 수익을 가져가. 이러면 연타로 그냥 이거 얼마를 챙겨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또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다 줬기 때문에 좋은 놈이에요. 인정합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으니까 또 쿨하게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투 해야죠. 장기 투자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장투만 한다고 무조건 장투로 존버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적 주고 성장주여도요, 적당하게 회전율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결국에 익절을 해야 내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챙겨 드리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 쪽으로 우리는 인터플렉스까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미 수익을 다 챙겨오고 있었고, 뒤늦게나마 LG이노텍이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한탕 더 먹을 구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이렇게 LG이노텍을 우리 회원님들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기판으로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지금 또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LG이노텍을 또 수익을 보고 계세요. 메타버스 준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위직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ETM 시장이 저점을 찍고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수익을 또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단타는 단타대로, 얘네들은 단타입니다. DY는 단타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매일같이 달달한 용돈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볼 건 보고 끌고 간 거 끌고 가고, 이노텍
13%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방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밸류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 잘 벌려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눈치 게임 잘 하셔야 돼요. 치킨 게임, 눈치 게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존이에요, 생존. 좋다라는 종목을 잘 사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좋은 것도 타이밍 못 맞추면 결국에 돈 못 벌어요. 그죠? LG이노텍, 대덕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좋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꼭대기 살 필요 있어요? 더 가겠죠. 더 가더라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사면 좋겠죠. 항상 매수는 음봉에 해야 수익이 납니다. 하물며 단타를 치더라도 음봉에 사야 수익이 나요. DY라는 종목을 우리가 오늘 VIP방에서 단타로 접근을 했는데 이 음봉에서 사니까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고점까지 10% 가까이 올려줍니다. 어제 음봉에 샀단 말이에요. 음봉에. 살 땐 항상 음봉에 사야 되는데 음봉에 사면 안 가는데?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는 다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단타수장방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은 교육을 해드린다라는 점. 자, DY 여기 이렇게 딱 제가 요 음봉 표시를 해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교육을 또 해드립니다. 잘 기억하셔라. 1차 상승 직후에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는 이런 음봉 자리들은 안 가네? 하고 버리는 자리가 아니다. 2차 상승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게 2차, 3차 쭉쭉 뻗어나가 놓고 거기서 사는 게 문제지. 거기서 사는 게 1차 상승을 딱 보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사도 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라니까요. 1차 상승을 이렇게 의미있게 뿜어주면요, 얘는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봐드려야죠. 어디서 봅니까? 쉴 때, 조용하고 잠잠하고 쉴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러고 나서 10%대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먹을 만큼만 챙겨 나오면 돈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제 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심지어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나간 것만 가지고 말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자꾸 수익 인증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 회원님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더 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종목의 단타로만 먹히는 게 아니다. 우리 실적주에도 다 먹히는 거예요. 실적주들도 여러분들 대덕전자가 됐든 코리아서킷가 됐든 LG이노텍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보시면요, 얘도 의미있게 거래를 한번 딱 뿜어주는 시점으로부터 스윙주는 조금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요런 조정간에 담는 거예요. 조정간에 의미있게 거래를 딱 실어주면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구간부터 좀 봐주면 됩니다. 봐달라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봐달라고 했을 때 봐주면 여러분들한테 또 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부터 의미있게 거래가 한번 땅 터지기 시작하죠.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이거 오르고 나서 여기 둘째 날부터 매수하면은 지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순간부터 봐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76%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만 보고 야 이거 너무 올랐잖아. 이거 너무 올랐잖아. 이거 오늘 8%가 올랐네.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네. 하고 안 봐요. 어디서 또 잘 보고 배우시긴 했는데 오른 종목 사지 마라라고 잘 보고 배우셨는데 죄송하지만 오른 종목을 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 매수를 해야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서 사야 될 자리가 있고 올랐을 때 사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것부터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진짜 대세 상승과 폭풍 상승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다 놓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DY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겼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 다 수익을 이런 유형으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특히나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 먼저 좀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제 밸류적인 측면을 한번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자, 최근에 LG이노텍은 여러분들,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잘 보세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아이폰 판매 호조나 아이폰의 성과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주봉을 좀 놓고 보시면 LG이노텍이 17만 5천 원이라는 가격부터는 이제 밸류를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과 밸류를 같이 접목시켜서 볼 때 1차적으로는 1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25만 원이라는 가격이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는 가격 구간별로 조금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만 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이렇게 기준을 나눴을 때는요, 이 녀석이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멀티플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평가하는 구간이라든지 얘는 구간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가격대 있죠. 요런 선상에서부터는 이제 진짜 밸류가 엄청 싸졌던 가격대긴 해요. 근데 못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21년부터 21년 거의 말까지 10월 달까지 못 갔어요. 왜 10월 말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움직였느냐. 사실 이 녀석은 실적이 계속 잘 나왔단 말이에요. 밸류가 진짜 쌌어요. 17만 5천 원일 때 여러분들 PER이 4배, 3배 수준밖에 안 됐던 놈입니다. 그러면 3, 4배 수준인데 왜 이걸 시장에서 가만히 냅둬? 아니 이렇게 싼데 왜 가만히 냅둬?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이유가 애플카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플카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애플카 모멘텀이 붙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애플카 모멘텀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각이 다시 한번 좀 받게 됐었고 까보니까 너무 싼 거야. 그리고 애플카 뭔가 판매가 아이폰 13 때 판매 조금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니네 약간 양아치 짓 한다. 왜냐면은 삼성에 대비해서 기술이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은 접고 말고 뭐 3번 접었다가 4번 접었다가 뭐 이제 투명이 나왔다가 별게 다 나오는데 애플은 그대로야. 카메라 성능 좀 좋아지고 용량 그냥 좀 많아져. 근데 용량 많아지는 게 공짜로예요? 아닙니다. 삼성은 256기가에서 512기가까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이폰은요 기본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에서 1테라까지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최소 20만원, 30만원씩은 차이가 나요. 구간별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야 이거 아이폰 너무 양아치 아니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더블을 쓰던 수요들이 다시 또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생기고 아이폰 13이 생각보다 판매가 좋았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너무나 좋았고요. 보급형 쪽에서도 오히려 이제 보급형 단말기 SE 모델도 판매가 골고루 좋았어요. 아이폰이라는 모델 하나 가지고 우리 그 뭐 맥스, 프로맥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이제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 모델별로 전반적인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매가 잘 되면 당연히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 또 광학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힘입어서 밸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겹겹이 다 여기 이제 쏟아져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을 때 더 끌어올리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갖다 끌어붙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올라올 때 애플에 대한 모멘텀도 좋았고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기판 사업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기판 사업 드디어 시작된 기판 투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BGA 이 BGA 투자 발표가 있었고 PC와 네트워크 시장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전장과 서버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요 수요가 상당히 큰 시장들이라는 점 첫 번째로는 수요가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BGA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상당히 좋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단 아직까지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렇죠. 근데 일단은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성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하나 또 붙어줘요. 애플하고 LG하고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관계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 베스트샵에서 여러분들 왜 아이폰을 팔았겠어요. LG 그룹사들이 애플로 납입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부품도. 애플의 실적이 곧 LG의 실적인 거예요. 그죠? LG 이노텍의 지분을 LG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죠. LG전자의 지분을 LG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LG가 잘 되려면 애플이 잘 돼야 되죠. 그러면 LG 베스트샵에서 LG 모바일 단말기를 다 철수를 하고 나서는 판매 중단을 하고 나서 뭘 갖다가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애플 팔아야지 삼성 팔겠습니까? 삼성을 애국심으로 우리 회사가 이익을 덜 볼 것을 감안하고 삼성을 밀어줘야 돼 애국심으로?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같은 우리나라의 한국 기업일지언정 경쟁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삼성 단말기와 애플 단말기 이건 경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G 베스트샵에서도 아이폰을 판매를 하는 게 LG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거기가다가 뭐 태극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애국심 따질 때는 아니죠. 애국심이고 나발이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잘 벌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기여를 하는 게 그게 애국인 거예요. 삼성이 몰아주는 게 애국인 게 아니라 그죠? 자 중장기적으로 또 모멘텀에 하나 붙어주는 거 애플의 XR 기기
그런 것들, 요런 것들, 애플에서의 요런 추가적인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기판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부품이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 새로운 제품군들이 새롭게 신규 런칭을 하면서 오히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또 너무 높게 잡고 있어요. TP를 갖다가 기존에 뭐 한 40만원 중후반대부터 50만원까지 이제 미니멈으로 깔고 가더니 이제는 55만원까지 좀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55만원은 사실 조금 너무 좀 글쎄요, 당장 스트레이트로 이건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연말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진짜 현실적으로 장부에 찍힐 수 있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은 55만 그 이상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글쎄요, 이제 모멘텀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땐 30-40%는 차지하고 있는 전반적인 스토리인데, 거기서 그런 걸 힘입어서 55만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55만원이라는 주가, 요거 목표 주가가 55만원이래, 요것만 보고서 너무 무작정 들이대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 흐름과 추세라는 게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야죠. 저도 이때 당시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조정간에 담아갑시다 하고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여기서 다시 추천을 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라고 시장에서 떠들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시장은 뭐든지 과대평가를 해요. 좋은 거는 더 좋다라고 막 분위기 진짜 막 당장 안 사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근데 분위기가 또 안 좋을 때는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시를 들어주면서 시장을 너무 또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안 좋으면 뭐 당장에 망할 것 같고 당장에 문 닫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매스컴,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애매한 것들이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다라고 시장에서 떠드는 거 너무 나도 좋다 해서 동참해가지고 끝자락에 따라붙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종목들이 추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의 내용들, 단타수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판 쪽은 조금 더 매출이 늘었을까? 조금 더 이쪽으로 뭔가 매출 비중이 늘었나? 수익성이 좋아졌나? 컨센서스는 좀 더 상향 조정이 됐나? 이런 거를 지금 이후에 못 들어가셨다면,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한 사업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면서 그때 돼서 또 새롭게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좋은 건 맞으나 실제로 우리가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구간에서 그런 좋은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다 완료가 됐었고,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회원님들을 이런 깔끔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익절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주식답게 보셔야 돼요. 지금 좋은 내용들이 많은 건 알겠다고, 근데 주식은 주식답게 보셔야 된다. 이게 팩트예요. 아시겠죠? 좋은 것만 보고 쫓아들면 이미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답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매집주들 바닥에서 사야 수익을 꽁으로 좀 쉽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렇게 엄청난 수익으로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은 주식답게,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소비자와 여러분들이 소비자냐 혹은 투자자냐,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나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좋다라는 걸 느꼈어도 일단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소비자의 관점으로 투자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시면은 그거 좋은 성과 못 냅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또 보셔야 돼요. 기업이 좋고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일지언정 우리가 막상 내가 배팅을 할 당시에는 나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들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하이브에서도 빗대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이 어떤 특정 사업 부분으로 압도적으로 매출 비중이 좀 높으면 다른 쪽에서 같이 성장을 좀 이렇게 보이면요,
이 기존의 메인이었던 그 사업 부분이 조금 매출 비중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얘네들이 더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유지가 되고 얘가 잘 되면은 매출 비중이 줄어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쪽이 좀 부진할 때 이쪽에서 서포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한 방향의 몰빵이 너무 된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BTS가 조금 매출이 부진하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좀 더 벌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결국에 BTS만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라는 게, BTS 팬심으로만 하이브를 매수하면 안 된다. BTS 팬심으로는 저기 위버스에 가서 다른 저기 팬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와 투자자 관점을 구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LG에너텍 좋은 건 알겠고, 대덕전자 좋은 건 알겠어요. 기판 쪽 다 좋아요. 솔직히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진짜 더 좋아요. 근데 이 하락 혹은 이 등락에 대한 굴곡, 요런 것들, 주식의 그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시고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신규로 매수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세에서는 분할로 이제 수익을 걷어가는 관점인 거고, 물론 앞으로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전략도 여전히 너무나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잘 난 종목들을 부분 현금화하고 익절을 하면서 새롭게 밑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회비용으로 활용을 해도 좋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늘 강조를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나한테 진짜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준 거일지언정,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타트를 끊어서 앞으로 뭐 주식을 뭐 평생 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결국 나갈 때는 내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었다, 혹은 뭔가를 좀 배웠다 등등 이렇게 얻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리딩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리딩을 최종적으로 끝마칠 때는 반드시 뭔가 얻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리딩 비용은 몇백만 원씩 지불을 해두시고 결국에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저 회사에 돈만 퍼주고 가입 비용만 퍼주고 나는 얻어가는 게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바람직한 리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타성 리딩 서비스의 비용이 저렴한 겁니다. 리딩 서비스가 44만 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취미 활동하고 레슨 받고 이런 활동하실 때 그 비용만큼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레슨을 받고 내가 거기서 잘한다고 해서 레슨 비용이 다시 나한테 환불되진 않죠. 다시 그 돈이 돌아오진 않죠, 수익으로. 근데 주식은 뭐예요? 어차피 돈을 투자를 했지만 결국 여기서 돈을 잘 벌면 이 44만 원은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혹은 그 이상으로도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오자마자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추천 잘 받아서 이게 지금 0이 몇 개 더 붙는 상황입니까? 이거 말해 뭐해죠, 말해 뭐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리딩 서비스 받는 거, 물론 진짜 좀 이렇게 악질 어떤 회사들은 있어요. 사기를 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시키거나 그런 회사는 좀 걸러내셔야 되지만, 이렇게 정직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진짜 벌어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면 여러분들 44만 원 절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적인 부분 저는 뭐 늘 당당합니다. 왜? 저와 함께 하시는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지금도 하루하루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도 저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금전적으로 배가 부를 거면 가입 비용 이만큼 안 받죠. 그죠? 괜히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당하고 남을 위한 리딩을 받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자문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만 이거 서비스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는 이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투자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잘 이뤄서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함께 누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 그리고 압도적으로 효율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이 서비스 반드시 좀 기회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밑바닥 날바닥에 있을 때 잡아 가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수익 나기가 더 수월합니다. 자,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